제가 앞서 이야기한 갖가지 의혹 비리와 유학 불공정 부동산 폭등 등 성추행 등으로 이 문 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정권에서 하나의 미스터리는 안희정을 왜 저렇게 죽였을까? 자, 지금 박원순에게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성추행 고소 사실 등을 박원순에게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희정은 왜 김지연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가? 내일 16일 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관련 최종 대법원의 전원 합의부 판결이 나옵니다. 생중계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생중계를 한다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거니까 생중계하지 않겠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의 맥락으로 보면 이 정권이 안희정을 제거하고 또 박원순도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과 박원순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었냐 봤을 때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원순이 2017년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 직전에 사퇴하면서 문을 향해서 삼성공화국2가 될 거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쏟아붓고 그만뒀고요. 그 대가로 2018년에 박원순을 경남지사로 가라 부터 시작을 해서 고만해라, 온갖 여권 내부에 박원순에 대한 폄하가 넘쳐났습니다. 지금 박원순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박원순을 추모하는 여권의 분위기, 편드는 분위기, 이런 게 있는데요. 솔직히 2018년 지방선거 전후의 기사를 검색해 보십시오. 박원순이 그야말로 겨우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바꿔치울 방법이 있으면 바꿔치우려고 고심을 했지요. 다만 그들이 정권 초반에 2018년에 1월달쯤에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평창올림픽 등으로요. 처음 지지율 폭락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이들이 좀 긴장을 해서 경기도의 이재명이도 안 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전해처리를 밀었죠. 이재명이가 후보를 따내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선거 와중에도 시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원순도 공천을 안 주고 서울시장에서 쫓아내려고 매우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단적인 예가 부동산 문제가 지금 폭등하고 심각해지니까 문재인이 지금 아파트 공급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지을 만큼의 이 넓은 땅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부분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땅은 그린벨트를 풀으라인데 박원순이 그린벨트를 안 풀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자살 직전까지요. 땅을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재인의 7월 2일 날 지시를 행할 해법으로 그린벨트가 등장했는데 박원순은 7월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보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유지한 채 강남 등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서울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둔 곳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 그 양재동 뒤로 다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거다. 그래서 서울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원순이 그 대안으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면 서울에 대규모 주택 추가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좀 화가 났지요. 자, 국토교통부는 지금 문재인이 지금 최고대 민생 과제가 주택 공급이다.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린벨트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이걸 풀게 되면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이렇게 더 시킬 수 있으니까 뺐고,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이 버티고 있어서 쉽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코너에 정권이 몰려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타이밍에 고소장이 딱 접수됐어요. 그리고 박원순이 다음날 아침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가 14일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점검하려고 한다. 그런데 10일날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흘 만에 바뀐 상황은 박원순이 7월 9일날 지금 자살을 했고, 그래서 10일날 새벽에 발견이 되고, 당일날은 정신이 없어서 발표한 정책에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했지만, 그 나흘 사이에 이제 박원순은 죽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해도 된다. 이제 누가 반대하겠냐? 서울시의 부시장이 대행할 때 그린벨트 해제 밀어붙여 공무원 출신 무슨 부시장이 뭘 달라들겠느냐? 지금 이래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박원순의 죽음이 청와대에는 부동산 대책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됐죠. 국토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가 밀어붙이면 아마 내일이라도 국토부가 지금 입장을 선회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재명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문정권하고의 관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문정권에 굉장히 협조하는 듯 설치고 다녔고, 신천지 문제에, 그리고 요 근래에 지금 재판에 걸리면서 몸을 바짝 낮춰 정권에 맞서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고, 도지사로서 꼴찌에서 1등까지 평가도가 올라왔다 어쩌다 하지만은 이재명을 바라보는 문재인의 시각은 무엇인가가 핵심이겠죠. 안희정이가 저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또 깜빵 생활을 3년 6개월까지 하는. 자, 안희정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스타일로 보면 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잘못한 건 엄청 잘못했지요. 그럼 안희정이 도지사 옷을 벗고 그리고 재판에 끌려다니고, 이걸로 내가 봤을 때는 기존의 안희정류의 문제에서는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3년 6개월 깜빵에 집어넣어 놓고 지금 2년이 더 남은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뭐냐? 안희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김경수를 봐주고 김경수가 척근인 것처럼 하지만 추경을 하기 위해서 김경수 특검을 들어줘서 특검이 김경수를 걸어서 깜빵에 집어넣기까지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때 김경수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자, 여기 뭘 의미하느냐? 김경수도 끝났다는 겁니다. 자, 박원순 그린벨트로 정권에 찍혔다가 지금 자살을 결국 선택했고 그린벨트는 풀어집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문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절차나 방법이 투명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서 중계하고 유튜브, TV 중계도 하고 유튜브 중계도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을 그냥 혐의가 없다라고 풀어줄 것 같으면 굳이 TV 중계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겠죠. 이재명까지 두들겨 잡아버리면 이참에 남아있는 여권의 유력 주자가 누가 있느냐.
뭐 이낙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2등인 이재명이 이낙연을 지금 바짝 추격하고 이낙연은 점점 떨어지고 이대로 한 두어 달만 놔놓으면 이재명이 이낙연을 추월해서 전체 대권주자 1위가 되는데 그 이재명을 두드려 잡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두들겨 잡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1위가 되어서 독주하는 부분은 결국 앞으로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쪽으로 또 옮겨가겠죠. 권력 앞에는 분화방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의 힘은 점점 강해질 거고 이제 문가리우스는 앞으로 한 몇 달만 지나면 허수아비가 될 거고 이재명 쪽으로 줄 다 서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여당의 대권 후보가 되게 될 거고 자, 이재명이 지금은 숙이고 있지만은 문가리우스는 이재명을 알 겁니다. 자신이 이재명한테 얼마나 괴롭혔는가 그리고 이재명이 얼마나 성깔이 있는가. 결국 이재명은 나중에 이 문가리우스 정권의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올리면서 그야말로 복수도 완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 둘의 관계를 아는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노무현이 민변에 있었지만 민변이나 운동권에서 저 변두리의 인물에 불과했죠. 대학도 안 나왔고 뭐 당시 대학의 학생운동권의 주역이었던 장기표, 김건태, 이부영 이런 세대들 이해찬 이런 세대들을 보다는 뭐 그냥 전혀 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방에서 상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되어가지고 돈 좀 벌던 그런 변두리 촌놈에 불과했고 그런 사람이 운동권의 주류로 뛰어들기 위해서 노무현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도 김대중이 마지막 선택을 안 했으면 택도 없었죠. 자, 문가리우스는 그런 일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이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도 제대로 된 이 운동권에 대학 나오고 뭐 민주화 운동의 주역도 아니었고 그 변두리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그냥 자기가 변호사 된 공장에 다니다가 공부해서 변호사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인물이 얼마나 자신에게 나중에 위험하고 운동권 주류에게 위험할 거라는 것은 이 문가리우스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정도는 그냥 버려두고 눈 감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경기도 지사에 도전할 때부터 집요하게 대깨문을 통해서 이재명 두들겨 잡기에 나섰고 이재명이 한의사에 있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이재명이 숙이고 있었다고 그게 뭐 한신 장군이 가랭이 밑을 통과한 사람들을 나중에 다 성공해서 복수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그런 부분에선 뭐 그 정도 복수 차원을 넘었을 거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재명의 재판을 공개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아웃 과정이 공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내일 문가리우스가 이재명을 무죄로 풀어준다면 그건 이재명의 대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문가리우스의 굉장한 방향 전환이죠. 그 이재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화해를 하고 이재명을 밀어주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문가리우스 정권이 이제는 이재명에게 꼬리를 내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재명이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문제도 아니고 잡으려면 차라리 그런 걸로 잡지 뭐 형의 무슨 정신병원 입원을 둘러싼 그런 일. 물론 이재명의 개인사적인 부분에서 지저분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코를 끼워서 지금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당선 무효형을 때리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는 여태까지 여권에 2인자격으로 가 있는 인물에게 정권이 왜 저럴까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막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왜 그런가는 아는 거예요.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안희정이 왜 3년 6개월을 깜빵을 가서 사느냐는 것도 안희정을 제거해야 되겠다. 놔뒀으면 안희정이나 이재명 둘 중에 하나는 100% 된다. 자, 그런데 박원순조차도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박원순에 대해서 알려준니 수사 진행상을 많이 논란이 있지만은 알았을 거로 봅니다. 박원순이 죽게 된 거는 어디에도 정권이 박원순 사태를 정상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8일날 밤에 늦게 모였다잖아요. 모여서 회의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 고소장을 들고 간 고소인과 변호사를 아직도 잡아놓고 조사를 하냐. 아마 그게 끝났는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연락을 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을 건데 밤에 12시 넘어서도 안 끝나니까 아마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이제 해산되었을 거예요. 별 뚜렷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요. 자, 그때 박원순이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저걸 잡아놓고 지금까지 10시간쯤 조사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뭔 의미하느냐. 너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청와대의 신호라는 거죠. 자, 박원순은 아마 그린벨트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린벨트를 박원순이 과감하게 상납했더라면 이 고소장 접수가 시간을 끌고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박원순이 자살하지 않을 기회도 있었겠지만은 고소장을 들고 온 거를 10시간을 조사하고 있다면 새벽 2시 반까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박원순은 뭘 느끼겠습니까? 날 법대로 죽이겠다는 거구나. 그럼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해요. 추모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좌파 내부에 이렇게 번져 있는 이중성 이걸 다 알 거라고 봅니다. 박원순이 왜 죽었는가. 이재명을 문가리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다 알 거라고 봐요. 이런 이중성을 알면서도 다들 말을 안 하고 뭐 님의 뜻을 기리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추모 대회를 만들고 있는 저 놀라운 어떻게 좀 공포스럽고 가정스럽고 정말 살이 좀 떨리는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일 이재명의 재판도 제가 볼 때 문이 이재명이한테 꼬리를 내린 게 아니라면 내일 10중 8구 이재명은 내일로 지사직이 날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